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셔 가지고 직접 글을 좀 읽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다음 사이트에서 소피스트 박 이렇게 입력하면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클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우측에도 클릭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중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래서 대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사실과는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인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 물량이 많다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많다 하는 것은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시고 대구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면 얼마 전에 수성구를 제외하고 대구 전역이 조정지역이 해제된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인상도 아주 가파르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많고 계절적으로 비수기다. 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아무래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자는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분은 금액을 굳이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어도, 어떻게 보면 매도자가 가격을 낮추어도 매수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초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면 거래는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년도 23년도에는 한 3만 5천 세대 정도가 입주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서 한 10년도 그 사이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그때를 경험해 본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는 아는데, 최근에 한 5년, 7년 사이에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30, 40 세대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더 복잡하면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민평형 기준으로 했죠. 전세 2억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2억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전세 매물을 내어놓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못 구하는 그런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특정 지역의 입주가 과도하게 입주가 일어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2008년도, 2010년도 그 사이에는 수성구의 일부 대형과 달서구 지역이 위주였는데, 지금은 달서구 내에서도, 중구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만 입주가 이렇게 몰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펼쳐질 거다 하는 게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근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과거에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외지인들이죠. 외지인들이 대구 부동산이 조정지역이 해제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죠. 일부 지역만 미분양 뭐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외지 투자자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외지 투자자가 왜 안 들어오냐? 자, 너무 일찍 들어오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가 좋지 않다
하락 전환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도 많고, 대구에 드디어 할인 분양이 시작되었다. 자, 이런 언론 기사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매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지인들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도 지금 매수를 잘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바닥 반등을 언제 할 것인가, 요 반등의 시점만 지금 찾고 있죠. 찾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적의 타이밍, 언제가 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게 시장은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대중이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일부의 사람만이 부자가 되고 대중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틀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식당을 길을 가다 보면 있죠. 식당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그 집은 뭔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식당은 맛집일 것이다 라고 뒤에 줄을 섭니다. 이것이 대중의 심리고, 대중의 집단지성이 항상 옳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제 구독자, 시청자분 중에서 주식을 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이죠. 22년도 보통 주식 전문가들이 저점은 2,500에서 뭐 2,9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수십 명의 사람이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의 하단과 상단을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지성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심리도 의외로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일부의 투자가 실수요자만이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구 부동산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3년 하반기, 24년 정도가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 24년, 25년을 지나고 한 25년 말이나 26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을 지나봐야 알고, 그 시장의 신호를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자만이 이익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각자 포지션이 다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각각의 어느 지역을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진 사람만이 어떻게 어느 지역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주택자도 어느 지역을 살 것인가, 이것도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과 타이밍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개인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군중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부동산을 그 누구도 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개인마다 있죠. 개인마다 자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뭐 1억을 가지신 분, 5억을 가지신 분, 5천만 원을 가지신 분, 10억을 가지신 분에 따라 가지고 매수할 부동산은 제각각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있죠. 간혹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간혹 가다가 정말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좀 흥분되는 그런 물건이 있는 경우에 제가 여유가 되면 제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위 친척이나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행동을 못합니다. 뭔가 느낌은 좀 좋아 보이는데 거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망설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매수는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안목이 없을 뿐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글귀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개수가 한 3개 정도 이상 되시는 분, 그것이 아파트든 주로 아파트겠죠. 아파트 한 2-3개만 되면 머리가 복잡하죠. 어떤 것을 매도하고 어떤 것을 보유하고
뭐 하여튼 언제 시점에 팔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제 주위에도 있죠. 저는 아파트를 뭐 올해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뭐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인데, 제 주위에 아파트만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조차도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 갈피를 못 잡겠다. 어려운 시기는 틀림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금은 또 쓰레기라 하고 주식은 더 쓰레기라 하고 대구 부동산은 매도도 안 되고, 자, 매수하려니까 무섭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 쌓여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위의 지인들 중에 보면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외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공부만 한다, 또는 잠시 시장을 떠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는 늘 열려 있고 좋은 곳이 있으면 나는 매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품을 파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대구 부동산 시장이 아주 힘들어져 가지고 곡소리가 나면 그때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대구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힘든 시기가 계속되면 조만간에 수성구 조정지역이 해제될 거다. 그러면 수성구가 리딩하면서 대구 전역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수성구에 진입할 거다, 매수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때 수성구 아파트를 매도할 거다, 뭐 타 아파트를 매도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이 위기입니다만은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나는 큰 부를 한번 창출해 볼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대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매도해 가지고 전세로 살면서 나는 현금화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거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계획을 생각하시고, 매수 매도 전에 지인들한테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